이원복 그분이 지금 뭐 만화를 그리는데 걔네만 얘기하고 그 밑에 제자들이 한 10대 명 있어. 그 베스트 셀러아니요. 권당 100만 원 팔렸대요. 한 권당 100만 셀러인데 그게 200만 부가 팔렸으면 이원복이는 엄청난 부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교수죠. 어디 교수더라. 뭐 역사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됐거든요. 그냥 텔레비에 출연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대해서 썼는데 가장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될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냐면 먼저 미국은 우리가 똑똑 동급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 나라가 합쳐진 50개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두 번째, 북유럽은 가보니까 거기는 그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부작용이 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그거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스웨덴이나 또 핀란드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여기는 그 담세 애기 우리나라가 뭐 10몇 프로인데 거의 60, 70%예요. 세금을 얼마 내냐면 60, 70%를 내는 거죠. 그거 가지고 연합에서 무덤까지 완벽하게 이제 보장을 하는 건데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그거 넣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제외하고 그러면 어디냐? 자기는 독일하고 프랑스를 얘기하겠다. 그 중에서도 자기 독일이 더 좋다. 왜 그러냐면 질서 있고 규율 있는 국가 가장 중요한 게 독일이라는 나라는 두 가지 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슨 경험? 공산당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동서독 통일했잖아요. 그 앞에는 나치라고 하는 극우 단체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박살이 나는 히틀러에 의해서 박살이 났잖아요. 히틀러 하나가 없었으면 2차 대전이 안 일어났거든. 유엔 학살도 안 일어나거든.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걸 허용해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극우 국자를 극렬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미국은 독일은 저기 나치 그 문양 뭐 표현하면 엄청 그 반국가 단체 이래가지고 법으로 배제를 했어요. 공산당도 불법이에요. 불법. 특히 공산당이 무력 통일이라든 이런 것도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제를 하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규율이 있고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있는 국가다. 근데 프랑스는 민주주의 하면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못할 것이 없어요. 거기는 공산당도 허용이 돼 있어요. 공산당도 허용이 돼 있어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북한하고 수교가 유일하게 안 된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냐면 거기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공산당도 있고 모든 당이 있으면서도 어디를 북한을 가장 극단적인 국가로서 도리를 못하는 국가로 인정해가지고 아직까지 외교 관계가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영국도 독일도 다 대사관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유일하게 프랑스만은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형편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 나라하고 외교 관계는 자존심 상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있는데 자기는 프랑스보다는 독일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빨간 글씨로 썼는데 민주주의가 뭐냐 하면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누구 얘기입니까? 링컨이 한 얘기예요. 1862년 게티스버그에서 그 열차를 타고 가면 그 양반이 그걸 썼다고 그러더라고. 꾸기 이렇게 써가지고 그날 또 날씨도 추웠대요. 거기 국립묘지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꾸기 읽은 거예요. 그때는 그 장면이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해서 오늘날 됐는데 누가 그러더라. 이대 돌아가신 분 이름이 뭐예요? 이대 교수
응? 아니 이대 남자죠. 김동길 박사가 그 양반이 뭘 했냐면 저기 링컨 전문가 미국 정치 공부하면서 링컨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분이 전기도 쓰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링컨이 가장 큰 업적이 뭐냐? 노예 해방이다.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미국 사람 한 얘기고,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이 5가지 구조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의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로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얘기한 말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하더라고. 김동길 박사 그 얘기 했어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자유평등 박애 이러면 잘 안 들어와요. 어때요? 제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유, 평등, 박애보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더 낫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큼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를 이것만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없는데 그 껄렁껄렁하게 생긴 링컨이 1m 거의 2m가 돼요. 1m 90 빼짝 말랐어요. 그 껄렁껄렁한 대통령이 전쟁 중에 게티스버그에서 유명한 말을 다 남겼는데 이건 뭘 했더라?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언명이고 이게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양반이 상고 출신이지만은 독서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양반이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짧은 영어 실력으로 게티스버그 연설을 자기가 번역을 했어. 그게 그 양반 어디 전기에 나와 있더라고. 이 양반이 언제 그걸 했다더라.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했다든가 해가지고 그 연설문이 100몇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100몇 자에 몇 자. 그걸 이 양반이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연설을 번역을 한 게 있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아주 심취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반 밑에서 그 대통령의 연설문 이래 가지고 연설문 비서관 한 사람이 강원묵이라고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강일이 정확히 그 양반이 나중에 베스트셀러까지 썼는데 그 양반이 어디 그 전기에 나오더라고. 자기가 그 옆에서 연설문을 썼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보니까 그 노력을 했더라. 영어 실력 뻔하잖아요. 상고 출신이 얼마나 영어를 했겠어. 근데 거기에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 그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 조그만 책자 중에 하나가 그거 아침에 찾아보니까 없던데 어디서 연설을 한 건데 번역을 했는데도 50쪽짜리밖에 안 돼. 그 제목이 분노하라예요. 책 제목이 분노하라. 아마 인터넷에 처음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200년이 겨우 지나서 프랑스 혁명을 한 그 목표를 겨우 달성했다. 스테판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끊임없이 분노해야 된대.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뭔가 질문을 하고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뭘 하지 말아라? 폭력을 쓰지 말아라. 뭐가 평화적인 방법을 해라. 그래야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스테판 에셀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된 갱 논쟁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자유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예를 들면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심지어 공산주의도 있고 신정국가라고 있는데 다들 자기가 가장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라고 그래요. 양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전 인민의 90% 이상을 차지한 프롤레타리아가 이렇게 독재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민주주의자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공산주의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누구한테 먹혔다가 옛날에 6.25 끝나고 우리나라 민중들한테는 그대로 먹힌 거예요.
옛날에 저기 2차 대전 끝나고 식민지 국가의 공산주의자들한테 그 말이 아니 솔깃했어요.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게 공산주의가. 왜? 억압을 받는데 이 사람들을 해방해가지고 권리를 줬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뭘 얻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공산당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 신정국가 이란 같은 데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메네이가 왜 저렇게 힘을 써요?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번에 그 옆에 그 이스라엘 총리가 누구죠? 그 양반이 트럼프를 꼬셨는데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마치 미국 회의장 테이블에 있었대요. 여기 트럼프 이렇게 앉아 있고 네타냐후 앉아 있고 여기 장관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네. 근데 그 네타냐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11시 몇 분에 회의가 있습니다. 타임은 이때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걔들 그 여러 가지 박해에 의해서 폭발될 겁니다. 내부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좌우측에 있던 장관들이 전부 다 피식피식 웃었대. 그런데 누가 트럼프가 기가 솔깃해가지고 결심을 해서 이란 전쟁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왜 저기 버팁니까?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거 엄청나요. 내부 사정 안 좋아요. 어떻게 버팁니까? 신정 국가 그러니까 이제 회교도에 갖고 있는 그 신념이 저기 이란 국민들을 완전히 지금 포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얼음에도 견뎌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우리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네 부류가 다 자유를 얘기하는데 누가 진정한 자유냐?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별, 신앙별, 인간의 본성, 복합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들 저기 성향에 따라서 아니다, 기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각각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가 뭔가를 우리가 내 자유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고 의회주의고 친자본주의 맞다. 사회민주주의 유럽이 갖고 있는 유럽이 공동체주의, 의회주의, 통제적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는 집단주의, 계급투쟁, 반자본주의다. 뭐 이런 얘기죠. 오늘 번째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도 상무장관하고 그때 장관이 싱이에 이 양반이 인도 총리까지 했는데 중국 부총리하고 언젠가 논쟁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보고 전제국가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가난하면서 인도가 자랑하는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무슨 토론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인도가 뭐 지금 뭐 GDP가 이게 이제 중국 거고요. 인도가 8조 달러예요. 인구는 비슷해요. 오히려 인구 숫자가 인도가 드디어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게 옛날에 무슨 대담에 나와 있던 얘기인데 당신네들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배가 오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그래서 세계 각 국가에 다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장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막스 웨버가 우리가 현재 신봉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파고가 있다. 도전 파고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노동계급의 터무니없는 요구다. 이 삼성 사태를 들여다보면 저게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삼성 그 보너스 나눠주는 게 만든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어디 사모님들 생각이 어때요? 삼성이 이번에 6억씩 갔대요. 보너스가. 임원이 무슨 소리야? 그 노동자들.
6억. 5억 내지 6억이 갔어. 직원만 되면 6억이. 아, 거기 그 해당되는 사람, 나누는 대상이 또 포함되면 5억 내지 6억이 간 거야. 한 사람당. 개인당? 예, 우리 그 지간호사라고 있는데, 아이고, 뭐, 저기, 딴 데로 사실에, 우리 지간호사가 있는데, 최근에 결혼을 했어. 근데 아들이, 거기, 무슨 박사학위를 갖고 삼성의 연구원이야. 그리고 부인도 인하대학을 나가서 거기 직원이야. 둘이면 얼마 받는 거야? 12억을 받는 거야, 12억. 우리 그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많은 얘기 틀린 얘기예요. 어째 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노동계급의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생각해봐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게 민주화될 수 있도록 뭐 노란봉투법이니 뭐 이런 걸 염려하는 거 노동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자유민주주의 파고다. 두 번째 훈련되지 않는 자유의지의 질주다. 뭐든지 자유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데모를 해도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주법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부정 개표 뭐 이것 때문에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월남전 한참일 때 반미 데모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대학이 프린스턴인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학생들이 과격한 무슨 불을 지르고 성조기를 불태우고 이런 데모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부군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하지 마라. 그 결국은 대통령이 진입을 하라 그래가지고 발포를 해버렸어. 그게 1970년대 무슨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6명인가 죽었어. 근데 그걸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정부군 그 경찰 손을 들어줬어요. 절대 처벌하지 말라. 그때 그 잘생긴 대통령 이름이 뭐죠? 그 양반 대통령 할 때, 영화배우 출신 그분이 대통령 할 때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학가 데모가 싹 줄어들었어요. 야, 총 맞아 죽겠다 싶더라고요. 우리도 공권력이 너무 약해요. 이거저거 좀 눈치 봐요. 이래가지고는 나라 기강이 안 씁니다. 이게 뭐 무슨 정권이 됐든 지금 너무 물러져 버렸어. 너무 고려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무궁화 단 사람들, 경무관 된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화돼가지고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밀고 들어가면 되지요. 처벌하면 되지요. 군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끝없는 자본가의 탐욕,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는 혼합 경제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통제가 되어야 된다. 자본가가 무한 경쟁할 수 없다. 아까 유로피안 드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 쭉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은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좌파 국가도 아니고 나이다 이런 얘기를 쭉 써놨거든요. 그래서 본받고 싶은 나라가 누구하든 독일이다. 여기 결론은 누구의 결론이? 이원복 교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유럽에서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나라 같아요. 일단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나라가 규율이 있고 이원복 선생님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통합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는 누구를 담는 게 좋겠다? 미국을 담는 게, 독일을 담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드린 거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인데 거기 보면 앞에 첫 페이지에다가 그 목차를 써놨어요. 1페이지 좀 보세요. 요거 가지고 필요하면 뒤에 넘기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한 목사 올 때까지 이제 쭉 봅시다. 재미있게. 먼저 여기 내용이 북한 핵개발 상황하고 핵개발 동기 경우가 성공 요인이고 가운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핵 가능할까? 이란이 보니까 어디 이번에 해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 이제 뭐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는 뭐 언론은 뭐라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란이 거의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보장받지 않았을까. 결국 누구를 제거하고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그 아들은 지금 뭐 제가 보기엔 심각한 부상 같아요. 여지껏 안 나타나는 거. 지금 아직까지 안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거든. 하다못해 음성에도 내보내고 얼굴이 괜찮으면 그 화면을 찍어서 내보낼 텐데 아직까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식 해법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시급한 과제, 대응책, 에필로그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 핵가발 상황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기지 않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현재 4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발. 그리고 40발 정도는 그 아직까지 그 핵 물질만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달 이내로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봐서 90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탄두 보유 현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냐? 이게 전혀 틀린 얘기예요. 실제는 이거하고 많이 차이가 날 거다. 공식적으로는 50개 핵탄두, 40개 물질 가고 있다. 지금 이거보다 많을 것이다. 누가 실수를 했냐면 정동영이가 실수를 했어요. 막으라고 했지 며칠 언론에서 뭐 때문에 거기 발설해야 되지 않을 한미 간의 비밀 사항을 노출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에서 그 정보 공유를 끝냈다. 지금 그게 이제 언론에 한 꼭지 나왔다가 싹 없어져 버렸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최근에 구성이라는 데네, 구성이라는 동네에 핵 농축 그거를 거기서 핵 농축하는 그 공장이 장소 구성이라는데 거기에 있고 세 번째 장소에 거기에 핵 농축을 2,000kg를 갖고 있다. 핵 농축 분량을 2,000kg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정보가 미국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가 그런 말을 준 적도 없고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될 때 이거를 정보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 교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중단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것만 보면 핵농축 그게 2,000발이면 핵무기를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냐? 8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핵탄두 50발, 그다음에 핵물질 40kg라고 발표했는데 그 미국의 정부 당국에서 인정한 2,000kg 또 뭐야? 별도로 또 뭐가 있다고요? 88분의 HEU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노출되는 게 미국 입장에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도 이게 좋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축소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상은 50발, 40개의 물질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두 번째가 나와 있는 것처럼 100발을 훨씬 넘게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쪽에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100발 이상 핵폭탄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핵폭탄을 100발 이상 갖고 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상태에서 내밀어두면 2035년 앞으로 한 10년 후에 300발 핵탄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프랑스 다음으로 5대 핵강국이 된다는 거죠. 프랑스가 290발, 영국이 225인데 세계 5대 핵강국이 돼서 이게 통제 불능의 사태가 곧 닥쳐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100발 이상이 됐다. 이거는 이제 정동영이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면 원심 분리기 그 그림 보셨습니까? 그림이 원심 분리기 그림이 있구나. 원심 분리기를 북한이 몇 개를 갖고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50발 얘기는 원심 분리기를 7,000에서 10,000개 갖고 있대요. 근데 지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 최소한도 그거
2배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발 이상을 갖고 있다. 근데 100발 이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거예요. 100발 이상 갖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야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지금까지는 전부 다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데 이제는 야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략적 핵 투발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죠. ICBM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15,000km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이에요. 근데 미국이 관심 갖게 생각했어요. 15,000km. 그러니까 이 영국도 필요가 없잖아요. 영국도. 프랑스도 필요가 없잖아요. 인도도 필요가 없잖아요. 파키스탄도 필요가 없. 딴 나라는 핵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중거리 미사일로 그 자기 지역 내에 상대 국가로만 향해 있는데 심각한 것은 미국이 어디로?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다. 4페이지 그 그림이 그게 화성 20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술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데 5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거기 뚱땡이 김정일이 있고 그 그림 보이시죠? 오쪽에 그 뒤에 그 뭐예요? 그놈이 핵폭탄 이거를 한 30발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 핵폭탄 그 꼭대기에 무슨 그림이 쭉 있어요. 그림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이 핵폭탄을 장착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발사 수단.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지? 600mm 방사포, 중단거리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등등 8가지를 거기 그림이 하나, 둘, 5개밖에 안 돼. 8개 그림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이 탄두를 그 옆에 있는 그림에 있는 600mm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이나 여기에 캐트리지식을 딱 장착해서 쏠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 여기서 공갈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전략 수단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미국을 상대로 하는데, 그건 선호할지 모르지만,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크게 보면. 미국으로 상대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전술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 나라로 북한이 등장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그림자가 한반도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하다. 그 말씀입니다.